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한 경제학적인 사고. 오늘은 방송 중계권 비즈니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리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먼저 현황을 보겠습니다. KBO의 중계권료 현황. 왜 K리그도 있고 뭐 농구 리그도 있고 배구 리그도 있고 한데 왜 KBO의 것만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동일하게 다른 리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청률을 보면 아마 한국 프로야구 경기에 중계할 때 시청률이 제일 높을 겁니다. 그래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KBO의 경기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현황을 한번 보면요, 현재 우리나라는 10개의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만나서 한 경기를 만들어지니까 경기가 있는 날에는 5개의 경기가 동시에 벌어지겠죠. 그래서 5개 케이블 채널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540억 원, 3년간 계약을 해서 1620억 원의 중계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당사자는 KBO, 그다음에 반대 미디어 측인 KBSN 스포츠, MBC 스포츠, SBS 스포츠, 그다음에 스포티비 1, 2, 이렇게 5개 채널에서 매일 경기를 한 경기씩 나눠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우리 전통적인 지상파 방송인 KBS, SBS, MBC가 있고, 그다음에 스포티비가 2개 채널을 갖는 이런 꼴입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CJENM이라고 하는데 3년간 1,350억 원,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450억 원의 그 유무선 중계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체가 좀 다양화된 것이죠. 그래서 연간 총액으로 다 합하면 990억 원이고, 그러니까 10개 팀이 있으니까 10으로 나누면 90억 원, 약 100억 원의 중계권 수입이 발생한다, 팀으로부터. 이게 적지 않은 매출입니다. 우리가 몇 번 저번 강의에서 한화 이글스의 매출액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한화 이글스 매출액이 약 500억 원이었어요. 그 중에 한 절반은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지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액은 한 250억 정도다. 이렇게 봤을 때 100억이면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KBO가 잘만 계약했으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요거밖에 못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강의가 마칠 때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계권 비즈니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스포츠 리그 입장에서는 우리 경기의 어떤 상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TV 중계를 통해서 저변을 확보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무료로라도 TV 중계 계약을 맺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우리 경기를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저변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초기엔 쓸 겁니다. 골프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없지만은 골프의 예가 아주 적정한 게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골프 리그라고 할까? 그게 이제 PGA 투어입니다. 근데 최근 한 몇 년 전에 LIV라는 새로운 라이벌 투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PGA의 스타들을 스카우트해가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대적할 만한 리그를 만들었는데, 그 LIV가 초기에는 아무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어느 방송사도 중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방송도 자기네가 촬영해주고 하면서 중계를 하는 굉장히 굴욕적인 계약을 맺은 이런 케이스인데, 그거가 이유가 아주 명료합니다. 아직 상품의 가치가 없다, 우리의 리그가 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TV 중계를 통해서 저변 확보를 도모한 전략,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상품의 가치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당연히 중계권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리그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느냐? 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계권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를 이렇게 따지면 시장 구조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 독점 시장이다. 그 얘기는 뭐죠? 수요자가 하나만 있는, 중계권이라는 수요자가 방송사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럼 수요 독점 시장인 거죠. 그런 시장 구조를 타파하고자 하는 목적. 우리나라 KBO에 봤을 땐 중계하는 회사가 KBS, MBC, SBS, 스포티비, 원투 해서 5개 팀이니까 수요 독점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요 독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개 채널이 컨소시엄으로 하나의 단위로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체와 KBO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요자가 하나인 거예요. 수요자에게 유리한 시장 구조를 갖게 됐다. 물론 공급자도 KBO 하나 아니냐? 맞습니다. 야구 경기를 공급하는 거는 KBO 하나니까 공급자도 하나이죠. 그러나 뭐 우리가 굳이 따져서 다른 경쟁 스포츠도 있다고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같은 경쟁자라고 하면은 공급자는 좀 여럿일 수 있고 스포츠 채널 입장에서는 수요자는 5개의 아까 채널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실체로서 계약에 나서기 때문에 수요 독점 시장. 그래서 오히려 미디어에게 유리한 환경의 형제 우리나라는 형성돼 있다. 즉 그거를 어떻게 타파해서 잠재적인 수요자를 더 많이 개발할 것인가. 이거가 이제 리그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장 전체를 확대하는 것. 주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NBA라든지 이런 데가 글로벌 마케팅을 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확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이랑 유럽의 한번 중계권을 한번 볼까요? MLB의 중계권 비즈니스 한번 볼까요? MLB에는 30개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15경기가 벌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국 채널 이렇게 우리나라의 개념이랑 달라요. 미국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팀들이 지역 방송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LA 다저스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방송사와 계약을 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방송사와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리그는 뭐하냐? 전국 중계 방송 계약을 하는데 현재 현황은 ESPN, 폭스, TNT 등 여러 개 방송사와 2022년도에서 28년도까지 1,200억 달러 엄청난 액수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애플과 6억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 방송사와 계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냐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NBC와는 일요일 오후 경기는 MBC에게 하나 선택할 수 있게 주는 거예요. 폭스는 스포츠를 많이 중계하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폭스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4번 중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판 거고 TBS에는 화요일 경기를 판 거고 ESPN에는 일요일 밤 경기를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 해가지고 ESPN이 선택한 경기를 이제 중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팀 중에 일부 팀이 올스타 게임이라든지 플레이오프 경기 이런 거를 다시 말해서 6개 채널이 이렇게 우리 표에 나와 있는데 수요자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중계권 시장에서 수요자를 많이 해서 시장 구조를 경쟁 시장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부합한 전략을 썼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화요일 경기에 입찰할 사람 그러면 여러 방송사 입찰하면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한 방송사가 낙찰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여서 중계권료를 최대한 높이는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볼까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는 영국 내 중계권료 연간 한 7억 파운드 굉장히 많은 돈인데 스카이 스포츠와 계약을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외에 일부 있지만 주요 이제 방송사가 스카이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영국의 EPL은 해외로 중계가 엄청 많이 돼요. 188개국에 약 32억 명이 EPL 경기를 시청한다. 이 연간 수입이 약 16억 유로예요. 그러니까는 영국 내에 17억 파운드. 나 거의 비슷하죠. 우리나라에도 70만 명의 EPL 팬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축구 경기를 본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즉
글로벌 마케팅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메이저리그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사례로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보면 KBO의 중계권은 10개 팀 5개 케이블 채널에서 일주일에 6번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지상파 방송이나 종합편성 방송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6번 중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 6번을 야구 중계를 하겠습니까? 혹은 종합편성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지상파 방송들 아까 보면은 현재 계약한 팀이 KBS 스포츠 네트워크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5월 5일 날 야구 경기 이런 거는 KBS 지상파에서 중계할 수 있어요. 같은 회사니까. 그런데 TV조선이라든지 JTBC라든지 이런 데서는 중계 못해요. 그러니까는 JTBC 같은 데서 프로야구의 중계권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일주일에 6번을 중계해야 된다면은 그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미국 메이저리그처럼 토요일 저녁에 한 경기만 중계할 방송사 해가지고 찾고 일요일 낮 경기만 중계할 방송사 찾고 그러면은 TVN이라든지 JTBC라든지 이런 스포츠 전문 채널이 아닌 데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잠재적인 수요자를 더 넓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략을 KBO에서는 이제까지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송 중계 수입을 제 가치만큼 더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써야 될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마케팅에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LA 다저스가 예전에 박찬호 선수, 그다음에 일본의 노모 선수를 스카우트함으로써 메이저리그 경기를 일본 NHK에서 중계하였고 한국의 방송 KBS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한 것처럼 그게 글로벌 마케팅의 아주 시작이죠. 그다음에 NBA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옛날 드림팀을 만들어서 글로벌 마케팅, 올림픽에 미국의 프로 농구 선수들을 다 참여시켜서 전 세계 팬들에게 미국 농구의 그런 멋진 모습을 보이고 그걸 이용해서 NBA 중계권을 전 세계로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케팅. 우리나라 여자 프로 배구에서 아시아권의 선수를 데려왔는데 그래서 인기도 많이 있고 또 경기력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정관장이라는 팀에서 메가라는 인도네시아 선수를 데려왔는데 그 선수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다음에 인기도 많이 얻었고 근데 그 인기 높은 거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이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시즌이 끝나고 인도네시아에서 정관장 팀을 초청해가지고 인도네시아 팀들과 경기하는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거가 자연적으로 생긴 이제 글로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코보라고 해야죠. 프로배구 연맹은 이러한 아시아권의 선수들과 그 아시아의 자기 나라 선수가 한국의 배구 리그에 가서 굉장히 잘하는 모습 이런 것을 많이 마케팅도 하고 그래서 충분한 어떤 팬덤이 생겼다 그러면 쪽의 중계권을 팔 수도 있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이런 글로벌 마케팅에 이제까지 소극적이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생각하는 이제까지는 중계권 비즈니스가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았나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다면은 훨씬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